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킨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CI/CD를 위한 에코시스템, 그리고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실제 수정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수정된 어플리케이션 소스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인지를 하면 빌드가 자동으로 수행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시프트 프로젝트를 총 세 가지로 구성을 하였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CI/CD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한 에코시스템을 담고 있는 요소고요. 그리고 개발이 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배포하기 위한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스테이지 프로젝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의 개념은 기존의 이제 개발 서버의 개념, 그리고 스테이지 서버의 개념을 프로젝트로 구분해서 사용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으로는 CI/CD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시스템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은 이제 오픈시프트 내에서 구성되는 요소이고,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성은 이제 젠킨스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빌드의 빌드 컨피그레이션을 확인하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스트래터지가 젠킨스 파이프라인 스트래터지라는 점, 그리고 이 안에 젠킨스 파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젠킨스 파이프라인은 젠킨스 파이프라인 내에서도 쉽게 이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에서도 쉽게 뭔가 수정이 가능한데요. 에디트 파이프라인을 누르면 앞서 이제 빌드 컨피그 안에 들어있던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해당 부분은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위한 내용만 수정이 가능한 이런 UI가 제공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곡스라고 하는 Git 레포지터리에서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가져와서 내부 오픈시프트 내부로 코드를 가져오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해당 코드에 있는 유닛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코드 분석을 위해서 소나큐브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의 코드 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아카이빙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렇게 아카이빙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넥서스라고 하는 레포지터리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빌드 이미지를 수행하면 실제 빌드된 그 와르 파일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디플로이 데브의 단계에서는 이제 개발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 안에 이제 개발 이미지를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최종적으로 프로모트 투 스테이지라고 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면 이 해당 이미지를 실제 키라고 하는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하고, 스테이지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우선 빌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시프트의 파이프라인 화면에서 스타트 파이프라인을 수행하면 이 신호를 받고 이제 파이프라인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되는 것은 이제 젠킨스를 통해서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뷰 로그를 하면 실제 이 빌드가 수행되는 젠킨스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가 되는 절차는 오픈시프트 내에 같이 인베디드가 되어서 하나의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오버뷰 화면에 있는 젠킨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절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포가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후에 코드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빌드가 수행되고 이게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체크할 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드에서 수정을 가할 부분은 이제 로그 인포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메시지를 변경해보자 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로그 인포 메시지를 클릭하면 An informational message was recorded immediately. 뭐 이런 식으로 internally라고 뜨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빌드가 이미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요. 네, 최종적으로 프로모트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제 코드에 대해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변경은 이클립스 체에 라고 하는 이제 웹 ID를 통해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메이븐이 들어있는 블랭크 스택을 하나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워크스페이스 공간을 오픈시프트 안에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로컬 환경에서 어떤 개발을 위한 구성을 한다던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이미 준비된 표준화된 스택을 가지고 개발자가 혹은 이 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컨테이너를 할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자체는 이런 IDE 상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요청이 된 요 WKSP, 즉 워크스페이스 Q3JF라고 하는 요 공간은 실제 오픈시프트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컨테이너 이미지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로컬 공간이나 어떤 작업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픈시프트 위에 있는 작업 공간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혹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이렇게 배포가 된 워크스페이스 안에 기존에 있는 Git 프로젝트를 임포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곡스가 있고요. 이 곡스 또한 오픈시프트 위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링크를 복사하고 이클립스 채 화면에서 이제 임포트 프로젝트를 해볼 거고요. 네, 커밋을 위해서 실제 이 곡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EAP7이라고 하는 곡스에 보시면 브랜치가 이렇게 EAP7이라고 있죠. 그 부분을 넣어서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해당 코드레디 워크스페이스에서는 해당 Git 레포지터리를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이 해당 공간 안에 다운을 받고 작업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메이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이븐을 선택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공간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받아졌고요. 앞서 설명드린 해당 메시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해당 자바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확인했던 문구가 여기 나와 있죠. 네, 로그 인포라고 하는 그 패스를 요청을 했을 때 주는 메시지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간단하게 쿨이라고 티가 나도록 이렇게 넣고 새로 Git에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인포 메시지 for the REST point라고 하고요. 그리고 푸시가 되는 공간은 EAP7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네, 커밋을 완료하면 이제 푸시가 됐다고 메시지가 뜨고요. 네, 다시 곡스의 화면으로 이동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변경이 생기면 실제 빌드 작업에 트리거링이 걸려있기 때문에 젠킨스에서 다시금 빌드를 수행하게 되고요. 앞서 돌렸던 파이프라인은 지금 취소를 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이프라인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이렇게 빌드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이유는 웹훅이라고 하는 이제 Git 레포지토리와 연동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잠시 빌드가 되는 동안 CI/CD 파이프라인의 에코시스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클립스 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코드레뷰 워크스페이스가 오픈시프트 내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Git 레포지토리인 곡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수행하기 위한 젠킨스가 있고요. 라이브러리 혹은 빌드된 바이너리 파일을 보관하기 위한 넥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큐브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분석하는 툴도 또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빌드되는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킨스에서 수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젠킨스의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앞서 이렇게 뷰 로그를 보시면 간단하게 빌드가 되고 있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 넥서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심벌릭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프로젝트 안에 넥서스라고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디스커버리해서 찾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넥서스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IP나 혹은 특정 URL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끔 네이밍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넥서스에 들어가 보면 외부에 있는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들을 미러링해서 보관하는 메이븐 올 퍼블릭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빌드가 되면 빌드된 결과물을 저장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따라서 빌드가 완료되면 바로 이미지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빌드된 결과를 어떤 와르 파일의 형태로 이런 레포지토리에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이미지를 빌드하고 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코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나큐브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을 호출하게 되고요. 소나큐브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아카이브한 것을 넥서스에 올리고 빌드 이미지를 하고 실제 개발 서버에 올리고 난 뒤에 스테이지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개발 프로젝트에는 배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은 개발 프로젝트에 가서 실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현재 새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롤링 디플로이먼트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유지된 상태에서 롤링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되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메시지는 이제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죠.
네, 지금 막바로 방금 이제 새로 빌드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가 올라와서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저희가 테스트했던 공간으로 가서 스테이지, 네, 앞서 열어놓았던 개발 URL로 들어가서 다시 로그 인포를 클릭하면 네, 변경된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스테이지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지는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거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젠킨스 파이프라인에 현재 승인을 대기하기 위한 과정에서 승인을 진행하면 이 과정에서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키라고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실제 이미지를 저장하고 스테이지에 어플리케이션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키 레지스트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이미지를 보관하는 레지스트리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이 데모를 위해서 사스 형태의 이 키 IO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보관하는 파이프라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태그 정보를 보면 방금 스테이지 태그를 달고 있는 이미지가 올라왔고요. 이런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히스토리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전의 이미지들을 백업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배포가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스테이지에 반영이 되고요. 네, 앞서서 변경되지 않았던 메시지였던 이 스테이지의 링크에서 화면을 리프레시하지 않고 로그 인포를 클릭하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군요. 네, 현재 스테이지도 롤링 배포 중이고요. 네, 롤링 배포가 완료되었고요. 스테이지 링크에서 로그 인포를 클릭하면 변경된 메시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파이프라인이 적용된 오픈시프트의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